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 명부가 작성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 참여할 신고인 명부도 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일과 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11일에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를 확정한 뒤 12일부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0일 제외투표소 투표, 26일부터 29일까지 선상투표, 29일과 30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다음 달 3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평창군의 인구 4만 명 유지가 위태롭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구 자연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온라인 수업으로 그날 정해진 학습 진도에 따라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듣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따온 평창런 수업입니다. 학원이 적은 평창에서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고 학업, 진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원할 때도 할 수 있고 학원 안 다녀도 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인기 강사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내용이 더 이해가 가기 쉽고 듣고 더 보충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 한 번 더 하면서 복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창군 인구는 지난해 12월 4만 396명에서 지난 3월 4만 90명으로 3개월 동안 3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연 100명 수준인 반면 사망자는 월 30에서 40명 수준으로 자연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인구 자연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 인구를 잡기 위해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고력 수학,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회화 놀이터, 스터디 카페 조성 등 전문 업체들과 잇따라 협약을 맺고 올 6월 전용 공간도 완공합니다. 또 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리조트 업체들이 참여하는 평창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이고 현재 5만 원인 전입 지원금도 이달부터는 30만 원으로 늘립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추진합니다. 청소년들 위한 또 교육,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또 청년들은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신혼부부들의 그 보금자리도 지금 정부의 인구 4만 명 사수에 나선 평창군.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서 산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택에 연기가 나면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번졌고 소방과 산림청 등의 헬기 5대, 장비 20대와 100여 명의 인력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22.4제곱미터 주택 한 채가 완전히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인근 산림 450제곱미터도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영남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지형과 기후 특성상 강원도도 대형 산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한 달여가 지난 경북 지역을 돌아보며 남은 과제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던 날, 경북 지역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꺼멓게 타버린 나무, 이미 재가 된 채 아무도 살지 않게 된 집. 어디를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불에 탄 이곳에서 주민 한 명이 고사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불났을 때 엄청 무서우셨겠는데요. 여기 막 새카맣게 타가지고 막 불이 막 붙어 있고 저도 막 불이 붙고 이러는데 산사태 더 걱정이 돼 또.
전부 뭐 저거 보소 저렇게 나무 풀하는 게 없으니까는 저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실려가지고 이 산사태 날 향기도 많이. 뭐라도 건져볼까 잿더미가 돼버린 집 이곳저곳을 헤치던 집주인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개인적으로 좀 설치를 해갖고 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불탄 집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젠 폐허가 돼버린 주택 뒤로 까맣게 타버린 산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산불로 약해진 토사가 쓸려 내려오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열흘 넘게 산불이 이어지면서 31명이 숨지는 등 8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산림 10만 4천여 헥타르, 주택과 시설 7,837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산불은 모두 꺼졌지만 맑은 날은 또 불이 날까 봐,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까 봐 피해 지역은 여전히 조마조마합니다. 경북 안동에만 408곳, 산불 피해지 5개 시군에 1,000곳이 넘게 있는 산사태 우려 지역들은 당장 장마가 오기 전까지 급히 응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긴급 조치를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식생 마대 쌓기라든가 물길 돌리기라든가 어떤 이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응급 조치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내에 어떤 사방댐이라든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이후 한 달여간 피해지 집중조사를 벌여 산사태 응급 복구 대상지를 추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불 피해지에서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산사태 저지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사방 복구를 통해서 그런 2차 피해를 방지를 하도록 응급 복구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이 영남 지역을 휩쓸고 간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영남 지역은 여전히 산불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제 다가오는 장마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봄이 되고 언 땅이 녹으면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70년 넘게 땅속에 묻힌 선배 전우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후배 장병들. 그 발굴 현장에 김준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이 적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인제 칠성고개. 군장병 120명이 조심스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선배 전우들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손잡버린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유해 발굴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를 약식 재래하는 공간입니다. 병사들은 선배 전우들의 유해를 이곳으로 모시기 위해 오로지 삽과 호미만으로 땅을 파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나간 뒤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장병들. 특히 그들의 후손들은 유족의 마음을 대신해 발굴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가족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 저희가 더더욱 많은 유해를 발굴하여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격전지인 해발 452m 정상에서 하루 동안 탄피와 군복단추 등 92점의 전사자 유품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는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수덕 일병이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전체 분들한테 감사하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해를 발굴해서 우리 가족 품으로 보내주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활동을 시작한 2000년부터 전국에서 발굴된 호국 용사들의 유해 1만 506구. 이 가운데 2% 정도인 249구만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전국 각지에 계시는 유가족분들께서 시료 채취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가족분들의 시료 채취와 저희가 현장에서 찾은 유해를 DNA를 매칭시켜서 유가족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료를 채취할 유가족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앞으로 5년간을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보고 유해 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허락 없이 자기 밭에 흙을 퍼갔다며 이웃에게 막대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85살 여성 이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피해자와 매우 가까이 살고 있는 점을 들어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1m 가까이 되는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부부인 두 피해자들을 주먹과 막대기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원주 평화의 소녀상 원예 수요 집회가 100회째를 맞습니다. 원주시민연대는 내일 원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00번째 집회를 열고 청주지방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참가자 발언과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합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위안부 피해자 고 길갑순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평창군 의회 제304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창군이 당초 예산보다 1,035억 증액해 제출한 6,743억 원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외에도 의원들이 제출한 김치산업진흥 조례안, 축제지원 조례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주와 평창, 영월 등 도내 11개 시군 13개 전통시장에서 주말 야시장이 열립니다. 원주시 우산동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는 하이볼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 먹거리와 버스킹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영월 서부시장은 도보 4분 거리의 관풍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영월 천년 시리즈 등 야간 문화예술 공연과 야시장을 연계하고 평창 전통시장, 진부 전통시장은 메밀 등의 전통 먹거리, 시기별 주요 축제와 야시장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에서는 지난달 야시장이 개장했고 영월과 평창 야시장은 오는 7월에서 8월 중 개장을 목표로 메뉴 개발, 매대 제작,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주말 야시장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달부터 원주의 반려견 순찰대가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오는 10일에 흥엄면 반려견 쉼터 아름들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17일 기업도시 샘마루 공원에서 발대식을 거쳐 활동을 시작합니다. 약 50마리의 반려견이 순찰대원으로 위촉될 예정으로 평소처럼 산책하면서 순찰대원복을 착용하고 월 1회 자율방범 합동순찰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